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연락해 보시죠. 혹시, 이제까지, 그, 아니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식 투자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걸 질문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좀 정보가 없어서. 재밌어서.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주식 투자를 매일 10분이라도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길 테고, 궁금한 게 생기면 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는데 찾아봐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또 뭐 어떤 이 감정을 가지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했느냐 하는 것도 기록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게 이 세월이 쌓이고 나면 뭔가 나름대로 나의 투자 원칙 같은 게 생기게 될 거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주식에 좀 더 이렇게 몰입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몰입도가 좀 별로 없어서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시고 사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하다 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아는 것들.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궁금한 게 없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몰입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가 그 하고 있는 토픽은 주식 투자의 기초였는데요. 그죠? 네.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그 뒤쪽 부분입니다. 우량주의 장기 투자에 좋을까 하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그 토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는 보니까 신문 기사의 앞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투자의 정답은 우량주 장기 투자다. 대단한 양반이, 투자의 정답은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사람이 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기사 제목은 보니까 주식 갖고 싶다는 자녀에게 아빠는 삼성전자를 사줬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러면 뭔가 좋은 수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저도 선택한다면 좋아요, 나빠요? 둘 중 하나라면 좋은 쪽이지 않을까 좋아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네. 다음에 이현아님은요. 저도 좋아요가, 좋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신생님은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 우량주의 장기 투자도 좋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 30년 전을 가가지고 그때 우량주 장기 투자를 했으면 30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구해보니까 96년도니까 정확하게는 30년 전은 아니고 한 24년 전 정도 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 24년대인데 또 이 표를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만약 96년도에 시가총액 1위부터 11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면 2020년에 여전히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기업은 음,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만이 96년에 시가총액이 2위였는데 2020년에 시가총액 1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기업들은 시가총액 10위 안에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요 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역동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음, 그래서 96년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었다라는 느낌은 드세요. 혹시? 네, 네. 근데 2020년에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고요. 거기에 보면 96년에는 그냥 그 신생기업인 정도의 기업들도 우리 눈에 보여요. 지금 보니까. 음, 네이버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아마 96년에는 회사가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회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없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아마 그때는 96년대는 회사가 없었는데,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우리나라가 상당히 역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표를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네요. 그죠? 예. 질문은 뭐였냐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가령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했으면, 아까 96년 1위부터 12개월을 했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연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0.3%가 나와요. 연수익률이 0.3%. 네. 0.3% 나오니까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기간 중에 연수익률은 코스피는 6.7%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회사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이동통신. 요 회사만 그렇고, 세 회사만. 나머지는 코스피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그, 어, 삼성전자는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인 거죠. 이 기간, 요 24년 동안 기간에 11,368%니까. 그죠? 나 연수익률로 계산해봐도 20.7%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단한 수익률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되돌아가가지고, 1996년도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식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1위부터 10위 기업을 샀다면 망했다. 그죠? 예. 혹시 그 사람이 찍기를 잘 찍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잘 찍었으면,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이 30년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더라. 예. 과거 30년 동안 굉장히 고성장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이 됐지만 그 위치를 30년 동안 수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삼성전자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기업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자식들한테 정리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을 사주면 안 된다. 뭘 사줘야 된다고? 그냥 코스피를 사줘야 된다. 자, 코스피를 사주면 어떤 면이 있냐면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어떤 기업들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점점 그 회사는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어떤 신생기업은,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느 순간에 점점 커져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특별히 어느 시점에 어떤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계속 뭔가, 어, 괜찮은 기업들로만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ETF,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걸로 이야기하면, 코덱스 200이라는 그 ETF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그냥 30년 동안 두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지. 이 시가총액 1위부터 12기업에다가 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기업이 또 어떻게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기사 제목도 이런 건데, 어, 아빠는 삼성전자를 사줬다 그러는데, 뭐, 과거 30년 동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미래 30년도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네. 어쩌면 앞으로 30년은 삼성전자가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지도 우리는 모르겠다.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찌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CEO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근혜 회장은 정말 훌륭한 경영자였다는 것을 뭐 제가 인정하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재용
회장이 과연 진짜 훌륭한 경영자인지 저는 사실은 물음표. 음. 96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 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뭐, 한국전력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전력은 별로 안 좋았죠. 그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포항종합제철도 역시 남아있습니다. 단지 뭐냐, 시가총액 12기업에서는 빠졌다. 한국이동통신은, SK텔레콤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시가총액 12기업 안에서는 빠져있다. 대우중공업. 예. 대우중공업은 대우그룹이 망했죠. 네. 그죠? 예, 대우중공업이 망해가지고 한때는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대우종합기계하고 대우조선하고 두 개 나눴죠. 그죠? 나눠가지고 대우종합기계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고요. 대우조선은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인데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문제가 생긴 거죠. 생겼고 지금은 누가 인수했죠? 한화가 인수했죠. 그죠? 그래서 한화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5위 기업인데 그 기업은 망했다. 음. 신한은행은 지금 남아있죠. 네. 그래서 단지 뭐냐면 시가총액 12기업에서 빠졌다. 음. LG전자는 지금 남아있죠. 단지 시가총액 12기업에서 빠졌다. 네. 현대건설은 뭐죠? 그 현대건설그룹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부실화 돼가지고 지금은 현대차 그룹에 인수가 됐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분가를 했는데 분간 요영제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사실상 거의 망할 때까지 갔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위의 건설업체였는데. 외환은행은 원래 한국은행의 외화자금부가 밖으로 나와서 외환은행이 됐어요. 근데 97년 한국 위기 때 이제 외환은행이 부실화됐죠, 그죠? 그래서 론스타한테 매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에는 하나금융지주에 핀수돼가지고 하나은행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그 합병된 은행이 하나 KB은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하나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KB 이름은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은행의 흔적은 사라진 거죠. 종은행은 우리나라 최초 은행입니다. 1897년에 한성은행이라는 은행이 종은행의 전신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은행은 한국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은행의 종목 코드가 000010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이다라는 거죠. 은행이었는데 누구한테 당했냐 하면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은행은 없죠. 흡수 합병 당해가지고 신한은행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사실 신한은행은 이 은행의 이 주인이 누구냐면 일본의 제일투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기로 돈 빌려주는 회사. 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시작은 뭐에서 시작했냐면 사채업자로 시작. 일본의 사채업자가 한국에다가 은행을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근본 없는 은행. 천끝인 거죠. 천끝. 근데 천끝이 뭐야? 한국 최초의 은행을 인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건이 사라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냐면 국책은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는 또 원래가 뭐냐면 한국투자금융. 아까 제일투금 하는 게 일본의 이 사채업자였으면 한국투금은 한국의 사채업자, 명동의 사채업자였는데 그 사채 활성화하면서 이 투자금융 회사를 했다가 그 회사가 어느 순간인가 은행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게 하나은행인데. 근데
이 돈놀이꾼 사채업자가 천 것이 뭐예요? 국채거래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뭐 이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 대단한 회사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30년 지나고 나서 이 대단한 회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 회사들도 정말 대단한 회사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회사였는데 근데 그 중에 대우중공업 그죠? 예. 그다음 어떻게 돼요? 현대건설, 외환은행, 조흥은행 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예 사라졌다는 거죠. 예. 은행이 망해가지고 아니면 이 중공업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사라질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30년간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코스피. 네, 네. 지수 ETF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 저, 이, 가령 2차 전지, 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또는 아, 뭐, AI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어느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신기술이 생기고 나서 그 신기술의 대표적인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령 2000년대 IT 버블이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도입되고 나서 IT 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죠? 네. IT 버블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는 서바이브한 거죠. 생존한 거죠. 뭐 이를테면 그때 서바이브한 회사가 뭐 어떤 회사들이에요? 뭐 구글, 알파벳, 그다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 뭐 기타 등등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대단한 뭐 회사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억 안 나는 회사 있지 않아요? 야후 하는 회사 기억나세요? 아, 예. 근데 지금 야후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남아 야후 있긴 있어요. 예. 네.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야후는 지금 미국 야후하고는 완전 별개의 회사이고, 완전히 네.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음, 그래서, 예. 있긴 있는데, 뭐,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야후가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죠? 예. 그 당시에는, 크롬이 아니었고, 우리 웹 브라우저를 뭘 썼어요? 넷스케이프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그 넷스케이프를 회사는 어디로 갔어요? 망했다, 이거죠. 넷스케이프 다음에는 또 파이어폭스 하는 회사, 그 웹 브라우저가 유행하기로 했는데, 파이어폭스도 어디 가버렸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터넷 회사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인터넷의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음, 나중에 그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살아남아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 하면 그냥 AI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AI 이야기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AI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 회사 중에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또는 뭐 전기 자동차가 아주 유행할 것 같다. 아니면 뭐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유행할 것 같다. 그러면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ETF 투자하시는 게 맞지. 로봇 어느 회사를 찍어서 투자하고 아니면 두 회사, 세 회사를 찍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다.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정리, 이 이야기에 따라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네. 예, 예. 타픽이 바뀌었습니다. 타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끌 투자해도 좋을까? 뭐 이런 겁니다.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 비투 연끌, 작년 가계대출 사상 최대 100조 불었다.
지금 이게 4일 전 적혀 있는데 아마 이게 2021년이나 2년 정도 되겠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주가가 30%까지 폭락했다. 그 다음에 주가 쫙 올라가서 2021년에 엄청 주가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냐 하면, 이 정보과학대 워크숍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이 경고 신호가 떴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투자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B2, 영끌인 거죠. B2가. 음. 그죠? 한은도, 영끌 B2를, 경고했고, 금리 결정에 자산시장으로 자금을 끌으면 고려할 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한국 총재가 보니까 지금 총재가 아니네. 이창용 총재가 아니고, 이주일 총재네요. 그러니까 벌써 한탄된 그 기사를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네요.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임 한국은행 총재고, 지금은 이창용 총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연끌 투자해도 좋을까? 뭐, 답이 안, 뭐예요? 예? 아니요.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네. 이현아님은요? 저도 안 아닌 것 같다. 예. 네. 신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예. 어, 앞에서 이미,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은데, 뭔가 시장이 그렇게 코로나처럼 특수가 돼갖고, 뭔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세가 보인다면, 음, 그거는 이제 영끌을 해서 그만큼의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들어갈 법한데, 음. 지금의 시장의 상황에서는 이 향후 미래를 뭔가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 오케이. 아주 그 포인트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연끌을 하셨겠죠. 뭔가 현재 시점을 보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연끌해가지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이미 이야기를 한 거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게 뭐냐면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을 분석한 거예요. 2020년이 그러니까 3월 때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음. 그죠? 그런데 나와 있는 결론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는 플러스인데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다라는 거. 기존도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는 플러스인데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그한 거는 뭐냐면 그 19년 그때 신규로 계좌 개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도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비용을 고려하고 나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기존 계좌 같은 경우에는 2.4고 마이너스 1.4니까 두 개 차이가 얼마입니까? 3.8이죠. 네. 3.8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를테면 이 기존 계좌들도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별로 안 했더라면, 그냥 2.4를 먹고, 그냥 거래 비용 없고, 그래서 그 2.4 근처에서 플러스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기존 계좌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 문제가 되는 계좌는 뭐냐면 신규 계좌거든요. 신규 계좌를 보시면 어때요? 요 차이가 7.1. 7.1%잖아. 여기는 얼마? 3.8인데 여기는 7.1%.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 정도의 지금 거래 비용으로 돈을 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 계좌가 기존 계좌에 비해서 훨씬 더 거래를 빈번하게 해서 거래 비용을 많이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거래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이 하우스 짱한테 돈 갖다 바치는
보리 갖다 바치는 집밖에 안 돼. 정권회사만 배부르는 거지. 이 주식주한테는 배부를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래비용 고려 안 해도 이미 손해예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 확신을 잘했고 그 확신대로 됐다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가후적으로 그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백투 퓨처처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예. 연걸 투자를 해도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연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신희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강한 확신이 있을 때는 한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강한 확신이 있어도 하시면 아이디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네, 이야기하시죠. 네, 그 강한 확신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 지난주에 그 저희 호프데이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어, 그 작전주의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응, 내가 확신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이미 응,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걸 모두 고려해서 확신이 소기까지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응. 그거를 모두 종합했을 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률이라면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네, 하는 거는 설사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도 하시면 안 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네,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만 번 100% 수익을 올려요. 그러니까 100% 수익을 얻었다는 게 두 배로 먹었다는 소리죠. 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해필이면 마이너스 100%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이라는 거죠. 요게 10만 번이 2에 10만 번성이 있어요. 음, 그죠?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뭐야? 마이너스 100% 나오면 그게 뭐예요? 1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이게 0이잖아요. 우리 0을 곱하면 앞에 있었던 건 다 사라지고 그냥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곱셈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한 번 있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음, 오케이? 예. 조금 더 얘기할게. 음. 자, 이제 연걸 투자하는 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돈을 빌려가지고 두 배로 뻥튀기 해서 두 배로 오르면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냐면 200%가 돼요. 맞아요. 내 돈이 100만 원인데 1억 원인데 남의 돈 1억 원 합쳐서 두 개 합치면 2억 원이 되잖아요. 내 자산은 2억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이 100%, 두 배로 주가가 두 배로 올랐으면 자산 2억 원이 얼마가 됐겠어요? 4억 원이 됐겠죠. 그죠? 부채 이자는 없다고 칩시다,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자는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부채 1억 원 갚으면 되겠죠. 그럼 저한테 얼마 생겨요? 3억이 생기죠. 음, 그죠? 그러면 저는 얼마 가지고 얼마를 번 거예요? 1억 원 가지고 3억을 벌었으니까 몇 프로 벌은 거예요? 수익률이 200%예요. 200. 맞죠? 네. 1억 원이 3억이 됐으니까 200%잖아요. 그죠? 예. 부채로 두 배 땡피기 해서 반토막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 된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1억 원하고 남의 돈 1억 원 합쳐서 2억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런데 마이너스 반토막이 났어. 그럼 2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얼마가 됐겠어? 1억 원이 됐어. 근데 부채 1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을 갚아야겠죠? 네. 자산이 1억 원밖에 없는데 1억 원 갖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0원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잖아요. 1억 원 투자해서 0원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 어떤 겁니까? 아까는 처음에는 지금 100% 수익을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만약 영끌해서 두 배로 뻥튀기 했다면 200% 수익을 올리니까 3회 10만 번성 이래 되겠죠. 여기까지가 3회 10만 번성인데 근데 한 번 뭐야 마이너스 100%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잖아. 그럼 0이잖아. 이게 뭐냐면 제시 리버모어가 왜 마지막에 돈 그래 많이 벌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깡통 차고 건조사를 했다.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사람이 놀라운 수익을 올렸더라도 한 번 0이 나오니까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희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강한 확신이 있을 때는 한번 좀 연결해가지고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강한 확신이라 하더라도 100% 확신이냐 아닐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1%의 확률로 만약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 그냥 빈터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수익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이면 돼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위험,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끌 투자는 뭐냐 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주자는.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만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빈틀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끌 투자 좋을까에 지금 답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연끌에 투자한다면 손실에 특별히 주의해야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할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방금.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그에게 돈이 있으면, 큰 돈이 있으면, 그때는 위험을 회피하는 게 맞지만, 아니, 내가 지금 돈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은 또 돈일 때는 좀 이렇게 연걸도 해가지고 좀 2배, 3배, 10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손실 안 보도록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수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큰 돈을 만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터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짱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상관없이 위험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끌은 뭐냐? 위험을 지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어, 혹시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든 예는 반토막이 난다 그랬는데 반토막 나는 경우가 그래 맞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한 거죠. 반토막이 꽤 나네. 이런 거죠. 예. 이 코스피인데 개별 종목 말고 개별 종목에서 반토막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거 말고 그냥 코스피만 봐더라도 한국이기 때 마이너스 71%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고요.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43%예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반토막 난다니까요. 그냥 지수 레벨에서. 개별 종목 레벨이 아니고 지수 레벨에서. 그러니까 지수 레벨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면 개별 종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반토막이 아니고 뭐 10분의 1 토막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끌에다 투자하시면 특히 개별 종목이면 더더욱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이게 위기네, 위기. 그죠? 위기. 이렇게 적혀 있죠. 위기가 한자로 이렇게 되는데요. 요 위자가 뭐예요? 위험하다는 위자죠. 그죠? 요 기자가 뭐냐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위험한 기회예요. 예. 이 때가 뭐라고요? 사실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박영옥 씨라고 그 아주 그 뭐 주식 투자 농부라고 아주 유명한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 돈을 많이 벌었냐 하니까, 여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이 사람이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됐을 거 아니에요. 많은 종목들. 그 종목들을 이게 싸모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몇 배의 돈을 벌 기회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몇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는 있고요. 굉장히 신기해 보이십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고 그 세 번의 기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때가 때다라고 할 때 그때 상당 본인에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뭔가 개별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반천 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지금 자산운용회사 회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도 뭐냐면 98년에서 99년 요때네요. 그죠? 그때 1억을 156억 원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전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게 딴 사람들한테 위험이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였다. 그것도 또 다른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반토막이 납니다. 지수도 반토막이 나니까 개별 종목은 반토막이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 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에 손대기 전에 집을 장만하라. 네. 이 양반이 주식에 손대기 전에 집을 장만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동산 투자 시 주식 투자하면 그러면 돈 벌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잃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왜 별로 없냐면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내가 사야 될 그 아파트에 10번 이상 가고요. 그 근처도 가보고요. 여러 부동산도 가고 물어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가 한마디 딱 이야기하면 그냥 주식을 딱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얼마나 장기로 투자해요. 그런데 왜 주식 투자할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장기 투자 안 하냐? 그러니까 먼저 집을 장만하면 이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으니 당신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주식 투자에서 내가 망했어. 망하더라도 집은 있지 않냐 이게. 그러면 나의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에 손대기 전에 집을 장만하라는 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조언이었어요. 예. 조언이었고 투자는 뭔가 내가 계획에 있는 자금, 우리 애의 대학교 들어가는 학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손실 상황에서 뭔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이라면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집은 이미 장만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이 주식은 여유자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죠? 예.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 과거에 우리의 그 성공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건금 전략에서 고금리에 예금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경금 전략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뭘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까 이제 아파트를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 말대로 집 장만하면 이미 내 인생은 다 끝났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적절한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월가 영어에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주식수에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래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랜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식에 성공하는 거는 IQ가 아닌 것 같다. 지능이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성격이 뭔지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MBTI가 뭐세요? 주진모님은 MBTI가 어떻게십니까? 전 ENTP입니다. ENTP요. 그 다음에 이하나님은요? ESFP요. ESFP. 그 다음에 신생님은? INTJ입니다. 오, 예, 예, 예. 서너 몇 명의 트레이더한테,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 돈을 번 확률들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니까, INTJ가 80, 아까, 이해나님은 뭐라고요? FP. 예. 유진모님은요? 저 ENTP입니다. ENTP면 어떻게 됩니까? T만 NT, 해당되는. NT, 어느 정도,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예. 그죠? 예. 여하튼, 뭐, 이런, 이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E보다는 I가 좋다라는 거예요. E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면에 I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하고 N하고 비교를 해보면 N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죠. 뭔가 그냥 감각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직관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T하고 F를 보면 이 감정적으로 뭔가 대응하지 말고 사고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J하고 P를 보더라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인식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INTJ가 트레이드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신입님은 좋겠네요. INTJ니까 그죠? 근데 그 말고 나머지 분들은 INTJ가 아닌데 그러면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저도 제가 ENTJ거든요. 그러니까 I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주식투자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 제 우리 이 주식투자론 강의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식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INTJ가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거. 어, 또 다른 뭐 어디 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본인이 INTJ 아니면 좀 주의를 기울이는데 혹시 이런 성향이 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담배, 게임, SNS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습관이다. Yes, no. 하나 정했어요. 다시 이다, 한, 술, 담배, 게임, SNS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습관이다. 예, 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습관이다 하면 지금 하나를 카운트 하십시오. 카운트 했어요. 예. 집중력 결여로 성인 ADHD가 아닌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 이면 하나 더 카운트 하십시오. 아니면 카운트 하지 마십시오. 됐나요? 예. 릴스, 쇼츠,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를 자주 본다. 맞으면 손가락을 하나 더 올리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폭력, 욕설이 등장한 동영상을 좋아한다. 동영상을 N배속으로 틀어놓고 빠르게 본다.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TV 없이는 잠들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 몇 개인 것 같아요? 전 3개 나왔습니다. 3개 나왔어요. 그 다음 이주머님은요? 저는 하나? 근데 술, 오케이. 담배, 게임, SNS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한 가지여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한 가지 이상이니까 한 가지면, 한 개만 있어도 체크해야 되겠네. 저 두 개입니다. 2개. 그 다음에
신입생님들 그래요. 두 개. 네네. 그러니까 요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점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식투자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중독성이 강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중독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또 주식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마치 도박 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어, 그, 주식 투자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이나믹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 네, 네, 맞습니다. 예. 도파민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신입생님 말고는 아무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맞잖아요. INTJ 아니고, 뭐,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제목을 보니까 네이처, 너처네. 그러니까 이 유전이냐, 예? 그러니까 이 투자 행동에 이 결정하는 게 유전이냐, 아니면 양육이냐, 뭔가 교육에 의해서 되느냐. 예.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떻게 했냐면, 산말 7천쌍의 1난성, 2난성 쌍둥이를 이제 찾아낸 거야. 샘플 찾아낸 거야. 찾아냈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어떤 쌍둥이들은 그래도 계속 왕래를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왕래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다른 부모한테 양육이 되게 돼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니까 한 30% 정도는 유전적 요인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투자를 하냐 마냐도 한 20% 유전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같은 그 쌍둥이면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도 한 32%,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에서는 한 38%.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특질 같은 거, 성질 같은 거, 이런 게 주식 투자에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야? 나머지 70%는 뭐가 결정한다는 거야? 네이처가 아니고 너처가 결정한다는 거야. 나머지 70%. 그죠? 그러니까, 내가 INTJ가 아니라서 주식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또는 내가 뭔가 주식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나머지 70%는 학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 학습하고 좋은 어떤 투자 습관, 규칙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트 린치는 뭐냐면 이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 그런 사람들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런 자질들을 좀 이렇게 계속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토픽이 주식 투자의 기초인데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 하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최소한 주식 투자 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적어도 이거를 지금 체크해가지고 몇 개가 다 체크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1번이 이제 또 카운트 하십시오. 예. 1번,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들 줄 안다. 만들면 손을 하나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카운트 안 하면 되죠. 그죠? 주식 투자용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 영업이익 등 기업 재무 정보를 이해한다. PER, PBR 등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안다. 이 PER, PBR 우리가 수업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시겠네? MTS, ATS나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다. 이것도
아시는 거네. 왜냐면 우리 모의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식의 매수 이유를 알고 남들에게 뒤떨리지 않아. 이거는 그 체크 못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어, 경제신문, 주식서적, 정권 유튜브 등을 본다. 저는 이게 왜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경제신문, 주식서적, 정권 유튜브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좀 드는데. 나의 투자 성향을 볼 때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이 중요함을 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도 틈틈이 확인한다. 몇 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주머님, 한 몇 개 정도 해당돼요? 전 8개 해당되는 것 8개.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해라님은? 저 5개요. 5개요. 그 다음에 신생님은요? 8개요. 8개. 요 신문, 어, 그, 그 답은 뭐냐면 요거예요. 3개 이하라면 간접 투자를 추천합니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ETF 같은 거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의 그 답변은 뭐였죠? 저의 답변은 이거 전부 그 T라고 하더라도, 다 체크하더라도, 그냥 간접 ETF 하십시오. 일단은. 음, 네. 일단은 ETF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약간을 실험으로 해가지고, 지급선을 조금 해보시고, 점점점점 종목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간접 하시고, ETF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정권가의 그 서점의 정권서적란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염성환이라는 양반이 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쫙 적어가지고 그거를 질문 1부터 해서 질문 77까지 좀 놔둬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냥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주식시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게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는 몰라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금 취소선으로 다 표시. 죠 예. 그러니까 만약 영어를 모르신다면 그러면 이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책을 살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가총액 1안이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답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용어는 아시고 있을 필요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음, 이 책에 이 양반이, 이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게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래 보니까 뭐, 좋은 설명도 아니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적어 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뭔가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거. 끝났네. 끝났네요. 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이 손실을 감수하고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수익을 추구하는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손실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어, 고변동성 종목은 아예 투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자산 배분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까지 하고,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예 그냥 취소선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네.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안 하면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뭐예요?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지가 옛날에 했던 지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주식 투자 잘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예. 연끌 투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어 세틀라이트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그냥 ETF, 지수 ETF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능력이 입증되면 서서히 늘려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총 120페이지인데, 그죠? 예.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을, 어, 지금 망라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 뭐 빠지게 있으면 뭐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빠졌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26분인데요. 27분인데